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2025년에 새해가 열리고 많은 분들께서 올해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토부의 발표에 나온 힌트를 따라서 2025년에 돈이 되는 재개발 지역 두 군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한가족에서 이전부터 계속 언급하고 강조한 부분입니다. 현재 재개발의 중요한 조건이 일반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빠르게 바뀌는 중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전의 재개발에서는 중요한 것이 건물의 노후도나 기반시설의 낙후도와 같은 물리적인 게 중요했다면 앞으로의 재개발은 이런 조건들보다 사업성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신속통합기획처럼 일반 재개발의 노후도는 67%에서 지금은 60%까지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노후도 50%만 충족이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해당 구역에서 절반이 신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50%라는 수치도 굉장히 완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는 2025년 2월부터는요. 놀랍게도 훨씬 더 완화되는 조건으로 쉽게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국토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인데 바로 민간에서 추진 가능한 도심복합 사업입니다. 이 민간에서 추진한다? 기존의 도심복합 사업은요, 공공에서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단점이 아주 많았죠. 하지만 이번에 민간까지 영역을 확대를 해줬고 인센티브 또한 더 높게 받을 수 있어서 도심복합 사업의 사업성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이 보도자료에서 핵심적인 곳만 짚어서 보자면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어요. 성장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으로 나뉘는데 성장 거점형은 노후도와는 상관이 없이 교통 결절지, 즉 지하철역 2개 이상을 가진 더블역세권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또는 생활권의 중심 지역인 곳에서 가능합니다. 좀 전에 생활권 중심지란 이 지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파란색인 3도심과 노란색 광역 중심, 주황색의 지역 중심과 초록색의 지구 중심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중심지마다 개발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산광역 중심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전자상가와 같은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다른 사업인 주거 중심형은 역세권 500m 이내이거나 또는 중공업 지역에서 20년 이상의 노후된 건축물이 40%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방금 내용처럼 노후도를 아예 보지 않거나 노후도가 40%만 충족해도 개발을 해준다고 하니까 국토부는 확실하게 도심복합 사업의 개발 조건을 크게 완화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조건에 맞는 지역에 개발될 곳들을 미리 알고 선점을 한다면 2025년에 돈을 버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들을 판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지하철 노선도를 펼쳐보시면 더블역세권이 어딘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을 보면 중심지가 어디에 적용되고 위치해 있는지도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부합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일자리 계획까지 있다면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개발될 수 있는 타당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사업성이 나올 만한 입지인지까지 확인을 해야지 더 안전한 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 사업성이 나오는 곳에만 개발 계획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서울시의 주택 공급은 2026년부터 절벽입니다. 그리고 이 공급 부족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최대한 빨리 하고자 하고 국토부도 마찬가지로 1기 신도시 대규모 재건축과 함께 이번에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발에서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것의 의미는요. 앞으로는 애초에 사업성이 나오는 곳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재개발의 사업성을 판가름할 때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바로 아파트의 시세가 높이 형성된 지역을 찾는 겁니다. 몇 가지를 예를 들자면 강남 서초나 용산처럼 입지가 좋은 지역이거나 대규모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역도 있고요. 한강을 접한 지역도 그러합니다. 조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입지가 좋은 지역과 서울 외곽지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외곽지 중에 하나인 노원구로 가볼게요.
3개 주공 아파트의 84제곱이 10년 전에는 4억이었는데 현재는 6억 정도 올라서 지금 시세가 1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핵심지인 반포로 가볼게요. 반포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아크로 리버파크는 10년 전에 14억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55억이죠. 그동안 40억 정도가 오른 겁니다. 노원과 반포에 똑같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지만 지금은 가격 차이가 무려 45억이나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양극화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넘볼 수 없는 격차가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아파트 시세가 높이 형성된 지역의 주변으로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러한 지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발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하면서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서 꼽아본다면 용산이 있습니다. 용산에서도 효창공원 앞역 위에 있는 효창동 일대를 살펴볼게요. 타당성 면에서는 6호선과 경의중앙선의 더블 역세권이면서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하고요. 용산광역중심과 맞닿아 있어서 타당성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양쪽으로는 역세권 시프트로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래로는 이미 국토부가 지정한 공공도심복합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도심복합사업을 하는 것을 본다면 바로 위에 있는 효창동의 일대 또한 민간 도심복합사업에 지정될 타당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사업성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롯데캐슬 센터폴의 아파트 84제곱이 19억 정도의 시세로 생각보다 금액이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까지 한 개 정거장이면 바로 도착할 만큼 가깝기 때문에 호재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이로 인해서 사업성은 보장돼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용적률 최고 1700%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일 만한 초고층 빌딩 숲이 대거 들어서는 지역이죠. 이곳은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해서 바로 올해부터 기반시설 착공이 시작되는데요. 첫 삽을 뜨는 시점이 바로 올해인 2025년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유리한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효창동 일대의 노후도를 보면 약 59%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아타운으로도 할 수 있고 향후에는 신속통합 기획으로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민간 도심 복합 사업까지 가능해서 용산에 소액 투자를 원하는 분들께서 이곳은 눈여겨보시기에 알맞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들어가는 내돈도 한번 살펴볼게요. 투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매가는 약 5억대 중반 정도, 전세가는 2억대 중반이어서 들어가는 내 초기 투자금은 2억대 후반이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업성이 좋은 또 다른 지역을 알려드릴게요. 입지는 마찬가지로 용산역에서 한 개 정거장만 가면 도착합니다. 자세히 보면 노량진역의 아래쪽에 노량진 뉴타운의 우측에 있는 노량진 1동입니다. 노량진 1동 일대는 노량진 지구 중심에 접해 있고요. 1호선, 9호선의 더블 역세권인데다가 역까지 반경 500m 안쪽에 들어옵니다. 이곳의 한 가지 강점을 꼽는다면 일자리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1호선을 타면 도심까지 한 번에 주파할 수 있고요. 또 9호선을 탄다면 여의도와 강남까지 서울 3대 업무지구를 모두 1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는 그러한 서울의 유일한 지역이 바로 노량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역은 지금 있는 철도가 전부 지화될 계획이고요. 그와 함께 지상에 있는 이 유유부지가 대규모 업무지구로 개발이 됩니다. 또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바로 직결되는 다리가 세워지죠. 노량진 1동의 주변의 재개발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 양쪽으로 노량진 뉴타운과 흑석 뉴타운이 있는데요. 지금 함께 보는 노량진 1동의 일대만 여전히 노후주택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노량진 뉴타운에는 전체 1만 세대가 입주를 하고요. 2구역과 6구역, 8구역이 곧 착공에 들어가서 청약도 앞두고 있습니다. 청약을 할 경우에 노량진 뉴타운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 청약의 분양가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하기 전에 인근의 재개발 입주권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내돈이 최소 10억 이상은 필요하기 때문에 소액 투자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하지만 바로 이 근방에 있는 노량진 1동의 일대는 이 구역에서 유일하게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2억대라는 금액으로요.
현재 이곳은 모어타운 또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특히 2024년 11월에 개발행위 제한에 적용이 돼서 최대 5년 동안 건축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구청에서도 이곳을 재개발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노량진 일동의 사업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흑석 아크로 리버하임의 84제곱이 24억에 매매가 되고 또 노량진 뉴타운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시세가 최소 30억 이상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여기에서 유일한 재개발 예정지인 노량진 일동 역시 사업성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대가 상당히 높아요. 실제로 가보면 높아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드론으로 보자면 지대가 높은 이곳이 바로 노량진 일동 일대인데요. 한강 조망권이 거의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 면에서 안전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들어가는 내 투자금도 보겠습니다. 투룸을 기준으로 매매가는 약 5억대 후반, 전세가는 약 2억대 후반으로 내 초기 투자금은 2억대 후반이면 한강 조망권에 이곳에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민간 도심복합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그로 인해서 2025년에 수혜를 받을 지역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재개발의 흐름은 주기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불과 5년 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투자하는 방향성과 기준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물줄기에 올라타야지 양극화의 격차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의 재개발 투자 방향성은 10년, 2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10년 이내의 중단기적인 투자가 자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일 겁니다. 궁금한 내용은 전화주세요. 저희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이었습니다. 요즘 독감이 유행인데요. 모두 몸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